요점 18 조동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조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서 그 의미를 보조해주는 동사입니다. 여기 I am a teach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여기서 비동사 am이 나오죠. 이 am 앞에 동사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will은 미래나 의지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미래고 또 선생님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다음 she plays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can이라는 가능,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조동사를 집어넣어서 s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서 그 의미를 보조해주는 동사입니다. 자, 요점 19번 조동사 뒤 원형. 조동사를 사용하면 본동사 올라있던 동사는 원형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am이 비동사인데 지금 조동사 will을 넣으면서 am이 be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조동사를 사용하면 본래 있던 동사, 이걸 본동사라고 하는데 이 본래 있던 동사는 원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원형은 be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는 be로 원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am, are, is, was, were 다 be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이 원형인 be로 바뀐 겁니다. 여기 she plays the piano는 yes가 왜 붙어 있었죠? she가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죠. he, she, it. 3인칭 단수 주어이고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나타낸 것인데 조동사 can을 사용하면서 plays의 원형이 play로 돌아간 겁니다. 조동사를 사용하면 본동사는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be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원형은 s나 ed, 과거형일 때 ed 붙이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s 붙이죠. 이런 것들을 다 띄고 원래 있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동사 뒤에 있던 동사, 원래 동사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 원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비동사는 be로 통일되어 있고 일반 동사는 사전에 나오는 기본형,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 나오는 그 동사의 원래 형태, 기본형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요점 20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kind, 친절한, pretty, 예쁜, good, 좋은, bad,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happy, 기쁜, sick, 아픈, old, 오래된, fresh, 신선한. 자, 성질과 상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성질은 지금 지니고 있는 성질이고요. 상태는 지금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요. 오래된, 신선한, 일시적인 거죠. 형용사를 성질과 상태로 나눠서 보는 건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구분해 본 것뿐이고요. 형용사인지만 알면 됩니다. 요점 21 형용사의 위치.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건 중요합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떠어떠한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위치하면 어떠어떠하다로 해석합니다. 어떠어떠한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식 역할이라고 하고 어떠어떠하다로 해석하는 것을 보호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명사 girl 앞에 pretty가 왔어요. 그러면 pretty girl에서 예쁜 소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수식 역할이라고 합니다. easy job, job이라는 명사 앞에 와서 easy job, 쉬운 일, 그래서 쉬운이라고 해석하죠. 어떠어떠한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수식 역할입니다. 반면에 is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왔습니다. 비동사든 일반 동사는 동사 뒤에 왔습니다.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이것은 보호 역할을 합니다.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합니다. She is pretty, 그녀는 예쁘다. The job is easy, 그 일은 쉽다.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보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사 뒤에 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pretty 뒤에 명사가 온다 그러면 이때 이 pretty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역할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보호 역할이라는 건 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보호고, 나중에 문장 분석할 때 설명합니다.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보호고,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명사를 있으면 수식하는 역할,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보호 역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점 22번 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뭘 꾸며주느냐?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을 꾸며줍니다.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옵니다. pretty란 예쁜이라는, clean이라는 형용사, many라는 형용사. 여기서 many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pretty, very pretty, 매우 예쁜, 뭐가 더죠? 더 깨끗한, 너무 많은,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부사가 앞에서 꾸며줍니다. 앞에서 꾸며줍니다. 자, 부사가 이번에 부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앞에서 꾸밉니다. too early, 일찍이라는 부사를 to라는 부사가 앞에서 꾸밉니다. 너무 일찍. well, much 다 부사입니다. 매우 잘,
아주 많이. much는 많은이란 뜻도 있고 많이란 뜻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로 부사로 본 겁니다. 매우 많이 이렇게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가 부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부사가 형용사를 앞에서 꾸민다. 부사가 부사를 앞에서 꾸민다. 꾸며주는 부사가 꾸밈 받는 부사의 앞에 위치해 한다는 겁니다. 3번 동사를 뒤에서 꾸민다. 자, 이번에 동사를 부사가 꾸밀 때는 뒤에서 꾸밉니다. run fast, 빨리 달린다. get up early, 일찍 일어난다.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전부 뒤에서 꾸미고 있죠. 동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밉니다. 다음, 문장을 꾸밀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he was alive, 그는 살아있었다. he was alive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fortunately는 부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가 문장을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사가 다른 말을 꾸밀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예외가 되는 게 뭐죠? 예, 동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밉니다. 이 동사를 뒤에서 꾸미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복잡해서 뭐 복잡할 것도 없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지만 그냥 여러분은 그런 이유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고 뭐 그 원리까지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결론.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꾸며주는데 대부분 앞에서 꾸며주고 동사를 꾸밀 때만 뒤에서 꾸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앞에서 꾸미기도 하지만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부사가 무엇을 꾸민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는. 실제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부사는 해석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요점 23. 부사는 장소, 시간, 기타 부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장소 부사는 where, 어디에 대한 대답이고요. 시간 부사는 when, 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타 부사, 이유, 방법, 왜, why, how,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대답,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소 부사는 here, 여기에, there, 저기에, in the park, 공원에서, at home, 집에. 그 다음에 시간 부사는 early, 일찍, late, 늦게, at noon, 정오에, at 6, 6시에, 시간이죠. 기타 부사는 뭐 나머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 나머지를 그냥 다 기타 부사라고 한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장소 부사, 시간 부사, 기타 부사 나눠본 것도 문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뜻만 알면 돼요. 실제로 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종류도 이렇게 구분해 보지만은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사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빈도부사가 나왔는데 빈도부사는 조금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빈도부사는 빈도, 얼마나 자주 그러냐는 거예요. 반복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자, 빈도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대표적인 빈도부사인데요.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 가끔, seldom, hardly, rarely, scarcely. 이거는 거의 뭐뭐 않다. 이게 부정적 의미가 있죠. never, 결코 않다. 전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 항상이니까 100%, 결코 않다 그러면 0%겠죠. 그 사이에서 어떤 빈도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빈도부사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 24번 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관사는 명사가 지정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사에는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특정하지 않은 것,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사는 특정한 것, 정한 겁니다. 자, 뭐냐면 부정관사로는 어와 언이 쓰이는데 여기 보세요. I know a girl. 나는 한 소녀를 안다. 그냥 여러 소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막연히 하나예요. 특정한 소녀가 아닙니다. She's an artist. 그녀는 예술가이다. 여러 예술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정한 예술가가 아니에요. 막연한 한 명입니다. 이럴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해 줍니다. 이 부정관사는 어인데요. 어는 뭐냐면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a girl이죠. 한 소녀를 안다. 근데 artist 할 때 A가 모음으로 시작해요. 모음으로 시작해.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발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어가 언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음 앞에서는 어가 언으로 바뀐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다음 정관사는 the를 사용합니다.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씁니다. The girl is very pretty. 그 소녀는 매우 예쁘다. 앞에 언급된 소녀. 여기 보면 I know a girl. 나는 한 소녀를 안다 그러는데 그 소녀. 아까 이제 특정한 소녀가 됐죠. 그 소녀가 매우 예쁘다고 이제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the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s an artist 그랬는데 그 소녀가 아니라 그 예술가는
the artist죠. 그 예술가는 is very famous. 매우 유명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물론 앞에서 나온 걸 얘기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관사의 쓰임, 어떤 경우는 부정관사 쓰이고 어떤 경우는 정관사 쓰이는 경우를 문법책에서는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사실 그걸 다 외우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문장을 쓸 때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원어민이 아닌다면은 그 관사의 사용은 배워도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보다는 실제 나오는 문장 있죠? 관사를 사용하는 문장들을 많이 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보고, 책을 많이 읽어보고, 또 문장을 이제 써보거나, 이제 외워보거나 해가지고, 문장을 많이 접해서 익혀주는 게 정상적인 거지, 관사의 쓰임을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관사는 요 정도로만 하고, 이 책에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다루면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관사의 쓰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사에서 명사까지의 배열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관사부터 명사까지는 이 하나의 명사를 볼 수 있어요. The most beautiful picture 그랬죠. 그럼 이 그림인데요. 관사가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도 이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고 이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픽처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다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the most beautiful picture는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순서는 관, 부, 형, 명 이 순서로 배열합니다. 예, 관부, 형, 명 순서로 배열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diligent 보기에서는 보다시피 지금 뭐가 없어요. 부사가 없죠. 그 다음에 uninteresting 북에서는 여기서도 뭐가 부사가 없죠. 뭐 앞에 있는 것들이 뭐 특정한 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명사 혼자 나와도 돼요. 물론 이걸 꾸며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나올 때는 다 따로 보지 말고 전체 하나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순서는 관부, 형명 순서로 배열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most beautiful picture 그러면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걸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예요. 아 그림. 그 다음에 diligent boy 소년 어떤 소년? 한 부지런한 소년 하나입니다. Uninteresting book 재미있는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요걸 전체를 하나로 보는 습관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장을 분석할 때는요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로 보면 하나의 명사로 보면은 문장을 분석하거나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관사 소유격 지시형사는 서로 함께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그중 하나만 써야 합니다. The my book 그 나의 책 우리말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말이 되기는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관사하고 소유격이 충돌합니다. 그럼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럼 the book 또는 my book 또 this his beautiful house 이 경우도 this가 지시 형용사거든요. 그리고 his는 소유격이죠. 이렇게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같이 못 써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써야 돼요. this beautiful house 이 아름다운 집 his beautiful house 그의 아름다운 집 이런 식으로 충돌한 것들끼리는 그냥 각각 하나씩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글을 읽을 때 관부형명은 전체를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하면 문장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지금 앞에서 한 얘기죠. 그래서 관부형명을 이렇게 묶어주는 습관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또 실제로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보면 the most important thing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the most important thing? 물론 여기가 이제 이를 붙는 게 낫겠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것은이겠네요. 이게 주어가 돼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이 your life는 your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과 명사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명구예요. 전치사 명사 해가지고 한 덩어리 해가지고 the most important thing 다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thing을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 이런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She's a very famous Korean singer.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is a very famous Korean singer 한 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매우 유명한 한국 가수다 이런 거죠.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습관. 한 덩어리로 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문장 분석에서 보겠지만 이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습관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문장을 다루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